오늘 그 고등학교 1학년 그 입학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님 대상으로 그 학생부 전형에서 꼭 필요한 세특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회를 진행할 유헌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2월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 정말 11월 달부터 2월까지 쉬지 않고 가열차게 달려온 여러분들의 노고에 정말 경의와 애정을 듬뿍 담아서 남은 2월 말까지 마무리 잘하자는 얘기를 먼저 하고 싶고요. 저희 학원은 그냥 이렇게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을 가르치는 일만 하는 학원은 아니고 기본 전제가 아이들을 만났을 때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 3학년 9월 달에 원서를 쓸 때 직접 저희가 원서를 써서 합격을 시킨다라는 전제하에 이제 학생들을 만나요. 그리고 입시에서 필요한 A부터 Z까지를 다 챙기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학생들을 지도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학원 아이들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나와서 오늘은 몇 시까지 있을 거죠? 11시 반입니다. 네, 교육이 잘 돼 있고, 네. 3월 1일 토요일, 3월 3일은 대체 공휴일이라서 입학 시기 하루 밀린 것 같아요. 네, 3월 3일은 학교를 안 가니까 학원에 몇 시까지 오죠? 8시 50분. 네, 이런 교육이 아주 잘 돼 있는 미리 짠 적 없습니다. 네. 네, 그런 학생들이고 대학을 가기 위해서 본인의 현재 시간을 어떻게 쓸 건가는 오롯이 본인의 결정이죠. 네. 자기가 지금 현재 시간을 투자해서 미래를 준비한다는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일이다라고 늘 아이들한테 얘기하고 있는데 기왕 그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해서 공부를 할 거면 그 소중한 시간들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아이들을 지도하는 저희들의 역할일 것이고 그리고 아이들이 투자해서 만들어내는 성적을 대학에서 잘 인정할 수 있도록 데코레이션을 잘 하는 것도 이제 저희들의 아주 하는 중요한 일이겠죠. 예. 그런 거고 오늘은 이제 세특과 관련된 얘기를 주로 하는데 이게 컨설팅을 한다라는 게 저는 입시 컨설팅을 굉장히 20년 이상 해오고 있는데 이런 일회성의 컨설팅은 사실 아이들한테는 큰 도움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컨설팅이라는 건 늘 아이들 옆에서 그 아이들이 갖고 있는 특징과 장점을 잘 끄집어내주고 그 아이들이 갖고 있는 단점을 최대한 보완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가 노력한 만큼의 그런 성과물을 어떻게 학생부상에 녹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느냐 이건 아이들이 늘 옆에 있어야 가능한 일일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입시가 다들 아시겠지만 새로 바뀌고 처음으로 출발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들 혼란스럽죠. 다들 혼란스럽고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약간 뿌연 게 있지만 사실 이런 입시 요강의 어떤 변화를 계속 보고 있다 보면 이게 보이거든요. 어떻게 가겠구나. 대학들이 어떤 식으로 요강을 발표하고 어떤 식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겠구나. 이런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뭔가 바뀌는 그런 과정에는 정확하게 그거를 파악하고 준비할 수만 있다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예. 다른 사람들이 잘 모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자, 그래서 이제 학생부 전형을 얘기를 할 건데요. 대학 입시와 서류의 중요성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 하면 이제 9등급제가 5등급제로 바뀐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한테 늘 하는 얘기가 일단 우리 주로 이제 관악동작에 있는 고등학교를 갈 거기 때문에 자, 1등급이 10%니까요. 1등급이 10%니까 해볼만 하다. 그죠? 예, 이게 한 학교가 보통 요새 많이 줄었다 그래도 아주 적은 학교 몇몇을 제외하고는 그래도 107, 80명대까지 보통 가거든요. 적은 학교는 좀 덜 되지만 그러면 10%다라는 건 이제 과목별로 17등, 16등 정도까지 1등급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 정도는 내신이니까 수능을 갖고 단기간에 1등급을 맞아라 10% 안에 들어라라는 건 쉽지 않겠지만 내신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부터 준비를 하더라도 그동안 해온 것도 있고 과목별로 10% 안에 드는 건 해볼 만하다. 관악구 동작구에 살고 있는 그리고 거기에 있는 고등학교를 진학하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이 학생부 전형이라는 건 굉장히 신이 주신 기회예요. 정말로. 대학을 가는 가장 쉬운 방법은 학생부 전형입니다. 대학을 가려면 원서를 써야 되는데 정시로 가는 것보다는 당연히 수시로 가는 게 쉽고요. 수시로 갔을 때의 이제 방향성은 딱 두 가지잖아요. 논술이냐 아니면 학생부 전형이냐 이건데
학생부 전형은 이제 내신 베이스고 1학년 1학기 때부터 3학년 1학기 때까지 5학기 동안에 1등급을 많이 확보하면 그만큼 지원기를 많이 가지는 거니까 적어도 첫 학기 때부터는 자, 전 과목 다 1등급을 노리는 그런 전략을 갖고 가는 게 맞다. 약간의 미스가 생기면 2등급이 나오겠죠. 3등급은 안 되죠. 3등급은 이제 없는 숫자예요. 등급이 3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그거는 이제 평균 등급이 만약에 그 2점 몇으로 내려가게 된다 그러면 서울권 대학은 못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1.0을 목표로 하고 1점대 초반 뭐 정양보 조금 못한다 그러면 1점대 중반까지라도 가야 이제 서울권에 있는 대학에서 학생부 전형을 해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뭐라 그럴까 냉정한 얘기 같지만 이 1, 2, 1, 2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모든 과목을 다 1등급을 받겠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이런 거고 주요 과목이라는 건 없습니다. 학생부 전형에는 주요 과목이 없어요. 전 과목이 다 주요 과목이에요. 이게 평균 등급으로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학생부 전형은 교과 전형하고 종합 전형하고 두 개긴 한데 종합 전형이 서울권 대학은 더 많아요. 다만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의 준비 과정이 서로 다르지 않기 때문에 교과 전형도 하고 종합 전형도 하는 건데 종합 전형보다는 교과 전형이 쉬워요. 교과 전형은 내신 베이스고 우리는 내신 따기 좋은 동네에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교과 전형이라는 그 방식이 그 학교장 추천이거든요, 대부분. 그러니까 학교장이 서울대에서 몇 명 추천해라 그러면 몇 명 추천하고 연대에서 몇 명 추천해라 그러면 몇 명 추천하고 한양대에서 몇 명 추천하라 그러면 몇 명 추천하고 이대에서 몇 명 추천하면 추천하는 이런 구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면 이제 학교의 입장에서 어떤 학생을 추천할 거냐? 주관적인 관점으로 얘는 이쁘니까 추천하고 얘는 착하니까 추천하고 얘는 엄마가 학교에 이바지를 많이 하니까 추천하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학교는 객관성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고 철저하게 두 가지 기준이에요. 하나는 교과 전형 추천의 기준을 하나는 이 전 과목 내신 평균 등급으로 순위를 매겨서 그 비율대로 순서대로 추천할 수밖에 없는 거고 두 번째는 최저 달성 가능성이죠.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대학이 수능에서의 최저 등급을 요구하기 때문에 추천을 하더라도 이 아이가 수능 등급을 맞출 수 없으면 추천 안 하겠죠. 그래서 철저하게 그 과목의 평균 등급과 그 다음에 최저 달성 가능성을 보고 추천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일단 모든 과목을 다 똑같은 과목이라고 생각하고 평균 등급을 올리는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 1학년 때는 이제 국어, 영어, 수학, 통합과학, 통합사회, 한국사 이 6개가 메이저 과목이고요. 학교에 따라서 뭐 정보가 추가되는 학교도 있고 뭐 기술 과정이 추가되는 학교도 있고 제2외국어가 추가되는 학교도 이런 패턴으로 가겠죠. 6개 과목은 일단 지금 다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대로 이제 가야 된다는 거고 이게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뀐다는 게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여러분 1년 선배들 같은 경우에는 서울권 대학의 지원 가능성이 이제 2점대까지죠. 2점대까지. 그리고 뭐 조금 양보하면 서울 경기 아니면 서울권에 좀 안 좋은 대학까지 가면 이과는 3점대 초반까지도 가능합니다. 문과는 뭐 3점대가 넘어가면 좀 어렵고요. 그래서 470이라는 게 합치면 23%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신을 어떤 과목이든 4% 안에 들면 1등급, 7%, 11% 안에 들면 2등급, 23% 안에 들면 3등급 이런 식인데 이 4722가 10, 24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1등급, 2등급만 의미가 있다. 9등급제에서 5등급으로 바뀐다는 것은 1등급 아니면 2등급이 의미가 3등급은 의미가 없다. 다 깎아먹네요. 3등급은. 아까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무조건 1등급으로 받는다. 여기서 살짝 미스가 생기면 2로 막는다. 그리고 가능한 한 1로 모든 과목을 다 맞아간다. 그러면 대학 가는 가장 쉬운 방법인 학생부 전형에 성큼 다가갈 수 있다. 그런 거고요. 근데 문제는 이런 내신의 이런 그 평가 이 퍼센테이지가 넓어진다라는 것은 이 내신이 가졌던 기존의 변별력이 약화된다라는 의미일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대학의 전형 요소는 그 단군 이내로 계속 똑같습니다. 대학이 전형 요소로 쓰는 건 똑같아요. 항상. 내신, 기록, 학생부 기록이죠. 내신, 기록, 그 다음에 수능, 그 다음에 대학별고사. 대학별고사라는 건 면접, 뭐 논술 이런 걸 대학별고사라고 하거든요. 이 네 가지를 조합하는 게 이제 대학 입시인데 내신이 5등급제로 바뀌어서 그 전에 지금 현재의 고2, 고3 되는 아이들이 갖고 있는 내신의 어떤 중요도가 약간은 희미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풍선 효과처럼 내신의 어떤 그 변별력이 약화된다면
나머지 전형 요소의 변별력이 더 강한 방향으로 대학은 전형을 설계할 수밖에 없다. 그게 어떤 형태로 나타나든 뭐 부분적으로 차이는 있겠지만 대학의 이런 방향성은 똑같은 거죠. 성적만으로 평가하는 게 조금 어려워진다면 뭐 이런 거예요. 1.0이면 1.0이라는 건 이제 무슨 뜻이냐? 1학년 1학기 때부터 3학년 1학기 때까지 5학기에 모든 과목을 다 1등급을 받으면 평균 등급 1.0. 다 할 수 있죠? 라고 말하면 웃을 거죠? 네, 그러나 목표로 할 거죠? 네, 그런 거죠. 그래서 1.0을 받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 하면 이런 학생들이 학교에 따라 다르겠지만 서너 명 이상은 안 나옵니다. 어떤 학교는 한 명도 안 나오는 학교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10%나 되니까 왜 그걸 못하겠어라고 생각하지만 1학년 때 상황과 2학년 때 상황과 3학년 때 상황이 완전히 달라요. 제가 설명할 때마다 늘 말씀드리는 건데 학생부 전형의 내신의 어떤 이런 중요도는 1학년 때보다 2학년 때가 훨씬 더 중요하고요. 1학년 때보다 2학년 때 내신 등급 받기가 훨씬 어려워져요. 이게 입시에 좀 어려운 점이기도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1학년 때 1학년 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1학년 때 1학년 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늘 2학년 때 생기는 상황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해야 되는데 자, 이게 2학년이 되면 이제 선택 과목별로 아이들이 막 나눠질 거잖아요. 막 나눠지는 거 어떤 거는 1학년 때는 아까 제가 1등급이 뭐 10%니까 16등, 17등까지 1등급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고2가 되면 어떤 학교는 1등급이 3명밖에 안 나오는 과목도 생겨요. 3명, 1등급 3명. 자, 일부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근처에도 그런 일이 생기고 있는데 뭐 문과인데 경제를 선택한다 그럼 1등급이 1명 이렇게도 생깁니다. 뭐 선택자가 10명, 11명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선택 과목에 따라서는. 그래서 1학년 때는 뭐 10몇 등까지 가면 되고 그걸 조금 넘어가면 2등급이니까 해볼만 하지만 2학년 때 되면 선택 과목별로 나뉘기 때문에 전 과목을 1등급 받는 게 굉장히 어려워진다. 그래서 1학년 때만 잘하고 2학년 때 망가지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너무 당연하게. 1학년 때만 다 1, 2등급 받을 때 2학년 때 막 3등급도 뜨고 막 이러면 골치 아프 그런 상황이 생기면 안 되죠. 그래서 1학년 때도 항상 2학년 때 배우는 과목을 신경을 써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입학을 했어요. 중간고사를 딱 봤어요. 무너졌어요 갑자기.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전혀 다른 등급이 나와버렸어요. 그러면 심리적으로 고2 때 공부하게 될 과목이 머릿속에 들어올까요? 눈앞에 기말고사도 지금 걱정이 돼 죽겠는데 그럼 2학년 때 과목 뭐 선행하고 있다가 이제 올스톱 하게 되죠. 그럼 이제 고2 때 또 망하는 거죠. 이게 학생부 전형의 무서운 점이죠. 양날의 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고1 때 고1 거만 하면 안 된다. 또 거꾸로 고1이 무너지면 고2가 눈에 안 들어온다. 이해가시죠? 이런 문제가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 주로 이제 오늘 이과하는 학생들인데 그래서 자꾸 이제 물리화학 생명과학 이런 걸 하라 그러잖아요. 지금 선생님이 계속 하라 그러잖아요. 물리화학 생명과학 시키고 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그 이유가 1학년 때 아무리 잘하더라도 2학년 때 1학년 때 잘 받은 내신을 무너뜨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런 구조가 돼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1.0이면 원리적으로 학생부 전형에서 교과든 종합이든 이 관악동작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의 입장에서는 서울대, 연대, 고대는 추천을 받을 수 있을 거고요. 의학대도 지원 가능한 그런 등급일 거다. 한 학교당 서너 명 이내로 나올 거다. 한 명도 안 나오는 학교도 있을 거다. 이런 거고 1점대 초반이면 소위 말하는 서강대부터 성대, 한양대, 이대, 중대, 경희대, 외대, 시립대 소위 10위권 학교에 지원 가능한 등급일 거다. 그리고 학교장 추천으로도 추천을 받을 수 있는 등급일 거고 1점대 중반까지 이게 초반 중반 그러니까 굉장히 뭐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 있는 것 같지만 이게 굉장히 간격이 넓은 거예요. 이게 10% 24%이기 때문에 34%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초반과 중반은 차이가 많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1점대 중반까지가 소위 말하는 인서울권일 것이다. 학생부 전형의 지원 가능성.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신 변별력이 약화된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내신 말고 학생부에 기록되는 그러한 서류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보통 이제 세특이라는 용어, 그 다음에 행특이라는 용어, 그 다음에 이제 창체라는 용어 이런 용어들을 쓰는데 사실 이게 뭐 다 이게 하나의 스토리로 나중에는 다 이렇게 합쳐지거든요. 나중에 평가를 할 때는 서류 전형에서는. 그래서 이제 세특이라는 거는 각 과목 선생님들이 국어 선생님, 영어 선생님, 수학 선생님, 과학 선생님이 여러분들 학생부에 기록해 주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성적 이외에 여러분들이 했던 수행 평가나 아니면 뭐 탐구 보고서나 아니면 각 여러 가지 활동들을 버무려서
그 과목에 대한 선생님의 평가를 기록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행특이라는 건 담임 선생님이 종합 평가를 추천서 방식으로 써주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진로 관련 활동, 뭐 자율 활동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학교에서 벌어지는 이런 상황하고 결부돼서 여러분 학생부에 기록이 되거든요. 이거를 이제 통틀어 서류라고 합니다. 그냥 학생부상의 서류라고 하고, 이 내신의 변별력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5등급제로 바뀐다라는 것은 풍선 효과처럼 다른 전형 요소의 비중이 높아진다는 것일 것이고, 서류의 중요성은 더 증대될 것이다. 수능 최저는 당연히 강화하겠죠. 수능 최저는 뭐 이런 교과 전형에서 교과로 변별할 수 있는 그런 그 변별력이 약화된다면 대학은 수능 최저 기준은 높이겠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의 평가만 신뢰해서 학생을 뽑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학교별 수준이 다른 거니까. 그래서 전국 단위 시험인 수능에서 각 학생이 적어도 이 대학이 요구하는 최저 기준을 달성해야 될 것이다라고 이제 제시를 하는 게 수능 최저 기준인데, 요거는 지금 이미 그런 변화의 방향성이 보이고 있고요. 벌써 아직 교육관이 바뀌지도 않았는데, 그다음에 대학별 고사가 여러 가지 형태로 분화되고 좀 더 비중이 높아질 것이다. 이런 게 이 네 가지 전형 요소 중에 내신만 빼고 나머지 세 개가 이런 식으로 변화갈 것이다. 이런 거고요. 이거는 뭐 대부분의 입시 전문가가 다 똑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대학들도 이렇게 발표하고 있고. 자, 그래서 이게 보시면 이미 교과라는 게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여기 지금 발표한 데거든요. 2026 학년도 거를 학생부 교과전을 발표한 대학들인데, 이 대학들 보시면 교과만 다 보는 대학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서류 30, 서류 30, 서류 10 이런 식으로 다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교과 전형인데 이미. 자, 그래서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는데 두 개는 따로 준비하는 게 아니다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교과 전형에서도 서류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종합 전형에서도 내신이 주요 전형 요소이기 때문에 내신 변별력 약화는 앞으로 점점 이런 서류의 비중이 높아지는 쪽으로 갈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수능도 바뀌는데 이게 수능의 변화는 이거는 참 모르겠어요. 이게 저는 이런 식의 그 모든 아이들한테 똑같은 시험을 보게 하는 변화가 결코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게 수능이 이렇게 과목이 고정돼 버리고 통합과학 통합사회를 갖다가 수능을 보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 하면, 이게 문제를 이게 좀 기능적으로 뭔가 좀 기계적으로 아니면 유형에 맞춰서 이렇게 준비한 아이들이 훨씬 더 시험을 잘 볼 수밖에 없는 구조로 시험이 바뀔 거예요. 그 얘기는 재학생들이 훨씬 불리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예. 근데 대학의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그 수능을 다 똑같이 봤을 때, 문과 이과를 다 똑같이 봤을 때, 그 아까 제가 수능 최저 기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대학이 수능 최저, 수시로 가는 애들은 수능의 의미라는 게 그 수능 최저 기준인데 결국 영역이 5개잖아요. 국어, 영어, 수학, 통합과학, 통합사회. 그럼 대학이 순진하게 아무거나 뭐 2개 2등급 갖고 와라? 절대 안 그럴 겁니다. 수능 최저 기준을 설정할 때 자연계 학과들은요, 뭐 예를 들면 3개를 2등급 이내를 갖고 와라. 이게 수능 최저 기준인데 이렇게 설정을 하면서 그 중에 그 수학과학은 꼭 껴라. 이렇게 하면 할 거예요. 이해 가시죠? 뭐 이과에서 수능 최저 기준 3개를 2등급을 갖고 와라 그러면서 국어, 영어, 통합사회 갖고 왔는데 얘 잘하는 애네? 이과 입장에서는 수학과학 잘하는 애를 훨씬 더 우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재학생들이 수능을 준비할 때 이게 사실 그 우리 학생들한테 제가 지난번 설명회 할 때도 이런 말을 했었는데, 일단 수능 최저 기준이라는 게 만만치 않아요. 맞추려고 그러면. 그리고 고1 때까지 모의고사에서 내가 어느 정도 등급을 맡고 있는데 고3 올라가면 애들이 다 떨어지죠. 이유는 예비군들이 대거 들어오기 때문이죠. 15만에서 20만 사이에 예비군들이 갑자기 전투에 참여하면서 고2 때까지 갖고 있던 내 등급이 고3 때 나는 아무런 잘못도 안 했는데 적들이 더 갑자기 센 애들이 들어오면서 떨어지는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고등학교 3학년이 되기 전에 국어, 영어, 수학, 뭐 통합과학, 통합사회라는 5개의 과목 중에서 적어도 한두 개는 내가 무조건 1, 2등급을 받는다는 걸 만들어 놔야 돼요. 예, 그래야 나중에 그 최저를 준비할 때 이거는 내 과목이다. 나는 국어는 아무리 뭐 재수생들이 좋아도 무조건 1, 2등급 받는다. 나는 영어는 고3 모의고사를 풀어도 거의 다 맞는다. 뭐 이런 식으로 내 과목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3학년 때 최저 준비하는 게 좀 더 쉬워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수능의 의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시에서는 최저 기준이고 정시에서는 주요 전형 요소죠. 근데 물론 이런 변화의 방향성이 지금은 이제 쭉 가다가
그 좌회전을 하면 수시고 우회전을 하면 정시인데 지금은 재학생들이 그 수시 쪽으로 다 생각을 하는 게 맞고요. 정시로의 턴을 이제 고민하는 시점은 이제 2학년 1학기가 맞췄을 정도예요. 세 학기 정도 학생부 전형 준비를 해보면 얘가 이 학생부 전형의 준비 추세가 어디까지 갈 건지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거든요. 어느 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가. 이거 뭐 컨설팅의 영역이긴 한데 그 예측을 해봐서 그 본인이 수시 지원을 할 수 있는 대학이 내가 가고 싶은 대학 안쪽에 들어 있거나 아니면 자 모의고사 성적이 좀 신통치 않거나 이런 거 수시를 계속 해야 되는 거고 이제 거꾸로 이제 뭐냐 하면 수시로 갈 수 있는 대학이 내가 그 가고자 하는 대학과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 이러면 접어야죠. 그렇죠? 그 대학은 안 간다. 이러면 수시를 접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수시로 지원하는 것보다 그 정시로 지원했을 때 갈 수 있는 대학이 더 높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 정시로 턴을 해야겠죠. 그거를 판단하는 시기가 이제 2학년 1학기 마치고 정도다. 이런 거고. 그 대입 전형은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과, 종합, 논술, 정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제일 좋은 건 4개를 다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죠. 그러나 우리는 교과, 종합 쪽으로 무게중심을 둬야 된다는 얘기고 아까 말씀드린 전형 요소 4가지라는 게 이거고요. 근데 2028년도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이 섞이는 구조. 그래서 교과 전형, 내신, 종합 전형, 서류 이런 구조가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구분이 무너지고 교과 전형도 서류의 중요성이 늘어나고 종합 전형은 여전히 내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수능도 마찬가지인데 자 수시의 정시화. 아까 수시의 정시화라는 건 무슨 뜻이냐 하면 내신 변별력이 약화되면 수능 최저 기준을 강화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수시에서 수능의 비중이 높아진다. 근데 정시의 수시화라는 건 무슨 뜻이냐 하면 이것도 지금 그런 움직임이 서울대에서부터 쫙 지금 시작되어 갖고 올해 입시에도 많이 반영이 되는데 정시에서도 교과 역량을 반영해요. 정시에서도 학교 생활을 반영하는 그런 추세가 두드러지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대학 갈 때는 수시 정시가 이제 융합되는 이런 구조로 상당 부분 바뀌어 있을 거다. 그 우리 학생들은 제 설명을 들었었던 학생들이고 부모님들도 그 제 설명을 들었던 분들이 꽤 계시니까 좀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과 전형과 이제 종합 전형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 하면 교과 전형은 일단 서류가 들어가긴 하지만 내신이 너무 차이가 나면 뒤집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일단 교과 전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이 학교장 추천의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추천을 못 받으면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잘 가야 돼요. 이미 결정됐지만. 예, 제가 오늘 그 어떤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 이 관악구에 있는 고등학교를 배정받은 남자 아이의 학부모님인데 학교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전학을 시키려고 그런다. 서초구에 있는 고등학교로 전학을 시키려고 그랬는데 그 어머님 완전히 거꾸로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참 통화를 했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 딱 그 전화를 하면서 제가 여쭤본 게 첫째죠.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입시 경험이 없으신 거예요. 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교과 전형, 종합 전형이 있는데 이게 고등학교 3학년 9월 달에 딱 원서를 썼을 때 6장의 수시 원서 쓰잖아요. 그중에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교과 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카드를 적어도 2장 정도를 갖고 있잖아요. 따뜻합니다. 예. 그러면 지원만 잘하면 붙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런 카드가 없고 전부 다 종합 전형으로만 써야 된다라고 한다면 종합 전형은 약간 뿌연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교과 전형은 예측이 가능해요. 얘가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으면 과를 좀 낮추면 되고요. 추천을 이 대학을 해준다는데 학교에다가 얘기해서 이거 말고 이 대학 해주세요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종합 전형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정말 뿌예요. 그리고 얘네들 첫 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내신 등급으로 어느 정도 대학의 종합 전형을 지원할지에 대한 데이터가 추정 데이터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숫자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6장의 수시 원서를 썼을 때 교과 전형 카드를 2장이든 3장이든 갖고 있으면 나머지 3장이나 4장의 종합 전형을 상향을 할 수도 있어요. 내가 붙을 수 있다는 보험을 들었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건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근데 원서 쓸 때 되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아는데 지금 입시를 안 해보신 분인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얘는 얘기 들어보니까 선행도 별로 많이 안 돼 있는데 얘가 이제 이 근처 고등학교에 이제 배정을 받았다라는 거는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근데 그 배정받은 아이를 서쪽으로 옮겨서 선행도 안 돼 있는데 가서 거기는 분위기가 좋으니까 좋은 애들이랑 공부해서 네가 이겨봐? 예, 그냥 이거는 대학 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이미 몇십 프로를 낮춰서 바꾸겠다는 거거든요. 뜯어 말려야 되는데 뭐 제 경험상으로는 말을 잘 안 들으시죠. 고정관념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그런 말씀 드렸거든요. 어느 입시 전문가한테 물어봐도 저랑 똑같은 얘기를 할 겁니다. 제 얘기만 듣지 마시고 다른 데 물어보고 결정하시라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은 추천을 일단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내신이 안 되면 일단은 그 뒤집기가 좀 어렵다. 그러나 종합 전형은 그 똑같은 내신이라고 하더라도 뭐 이건 저희 학원에도 그런 레퍼런스는 굉장히 많은데 이런 거예요. 뭐 학생부 종합 전형을 쓰는데 서울대를 썼는데 얘가 한 전교 한 6등쯤 되는 거예요. 등급으로 따지면. 그래서 뭐 1.2, 1.3, 1.5 쭉 있는데 다 떨어지고 1.8이 붙고. 이런 일이 종합전형에서 늘 생긴다라는 거죠. 서류전형의 매력일 수도 있고 함정일 수도 있고 이게 뿌였다라는 게 이런 거예요. 얘가 붙을지 줄 몰라요. 그래서 그 오늘 주로 서류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런 좀 예시를 들어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대학 입시의 필수 과제 학생부 전형을 준비한다라는 면에서 자, 교과 당연히 중요해요. 교과 내신입니다. 그다음에 진로 활동 이게 이제 필수적인데 이 진로 활동이라는 말을 들으면 또 부모님도 그런 생각하시죠. 우리 애는 아직 진로가 없는데, 그렇죠? 진로가 아직 안 정해졌는데. 그래서 또 그 거꾸로 진로가 너무 하나로 정해진 것도 문제고요. 아예 방향성이 없는 것도 문제인데 일단 그 자연계, 인문계 정도는 정하는 게 좋고요. 나머지 학과는 가면서 좁혀가면 돼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어떤 진로에 대한 이 대학의 어떤 입장 같은 걸 보면 특정 그런 전공에만 너무 이렇게 몰각돼서 그것만 막 판 애들을 오히려 안 좋아하는 경향도 있고 그래서 이제 진로에 대한 그 적합성도 중요하지만 그건 가면서 줄여가면 되는 거고 오히려 계열 적합성이나 좀 넓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예를 들면 우리 아이는 생명과학을 전공할 거야. 그래서 1학년 때부터 오로지 생명 관련 막 판 아이들보다는 폭넓게 물리 공부도 좀 하고 화학 공부도 하고 인문사회과학적인 소양도 좀 쌓고 이런 애들도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 다만 이게 방향성 자체는 인문계의 방향성과 자연계의 방향성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정해놓고 가면서 좁혀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자, 종합전형을 대비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 교과, 비교과, 수능을 사실은 같이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 거죠. 그렇죠? 같이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 건데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이제 비교과라는 게 서류인데 교과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뭐 다음 학년 거를 막 선행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보는 눈이 생겨요. 그래서 거기에서 주제를 뽑아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주제를 갖고 깊이 공부하다 보면 그게 이제 서류에도 반영이 되는 거고. 근데 교과 공부를 충실하는 게 수능 준비이기도 하고 당연히 1학년 때 통합과학 통합사회가 나중에 수능 과목이니까 지금부터 이제 수능 준비를 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런 그 연관관계를 잘 이해하면서 접근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이제 교과 그다음에 비교과 학생부를 학기마다 계속 검토해야 되고요. 학생부 검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생부 검토가 그래서 이게 뭔가 방향성을 갖고 어떤 특정 전공과 딱 하나만 연결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아이가 뭐 1학년 1학기 때 했던 활동과 1학년 2학기 때 했던 활동 보고서 그다음에 2학년 1학기 때 물리나 화학이나 생명과학에서 이어지는 그런 보고서들이 뭔가 흐름을 갖고 점점 발전되어 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그다음에 전공 관련한 과목은 특히 좀 관심을 갖고 더 열심히 했다는 것도 보여주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학생부 원서를 쓰면서 대략 수능 최저는 어떤 과목 갖고 맞춰가겠다는 전략을 미리 세우고 이래가면서 준비를 하면 합격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질 것 같고요. 자, PDF라고 하는데 이건 그냥 외우기 좋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학생부 전형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일단 플랜을 짠다. 그죠? 우리의 플랜은 1.0 내지 1점대 초반을 맞아서 상위권 대학을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실행에 옮기고 1학년 때부터 모든 게 다 중요합니다. 동아리부터 시작해갖고 학교에서 열리는 여러 가지 활동에 참여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 다음에 보고서를 쓸 때 어떤 주제를 갖고 쓸 것인가 이런 거부터 이제 실행을 하는 데 있어서 계속 피드백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학기 끝날 때마다 계속 또 점검하고 이해 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일단 계획을 짜고 그 다음에 진로는 딱 굉장히 좁은 건 아니더라도 계열 결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1학년 들어가면서 바로 3월 달부터 바로 시작해야 돼요. 바로 모르겠으면 여러분들 컨설팅 담당하고 계신 김영준 선생님한테 물어보거나 아니면 선생님한테 물어보거나 아니면 뭐 별도로 컨설팅 프로그램에 이제 오늘 소개하는 컨설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분들은 그 뭐 김태훈 선생님이나 아니면 우리 뭐 오기석 소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물어보거나 계속 점검받아야 돼요. 아시겠죠?
계속 점검받고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하다 보면 한두 학기 하다 보면 감이 생겨요. 지금 여러분들은 아직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얼마 전에 여러분들 선배들 만났죠. 그래서 우리 학원에 있는 여러분들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선배들 만났을 텐데 또 모르겠으면 그 선배들한테 물어보고. 알겠죠? 계속 물어봐야 돼. 계속 물어보면서 체크를 받으면서. 여러분들을 그 과소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안 가본 길이잖아. 안 가본 길인데 뭐 주변에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널려 있는데 왜 안 물어봐요? 물어봐야지.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 거다. 그래서 이제 학과도 중요하고 분야도 중요하고 대학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그 본인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기울이되 학과를 너무 처음부터 좁게 가져갈 필요는 없고 좀 넓게 설정해도 괜찮다. 그리고 전공 관련해서도 이제 그 좀 물어보는 게 좋은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전공하고 실제 대학에 갔을 때 그 전공에서 가르치는 거와 그다음에 그 학과를 나왔을 때 나갈 수 있는 진로가 다른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도 꼭 물어보는 게 좋다. 자, 그래서 잘못된 활동 사례, 뭐 1학년 때 자율은 뭐라고, 동아리는 뭐라고, 진로는 뭐라고,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학은 너무 이렇게 의대를 가겠다고 자율활동도 의학 관련도 없어, 동아리도 의학 동아리, 뭐 어쩌고 전부 다 이런 학생을 오히려 좋아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좁히는 게 좋지 않다. 아시겠죠? 뭔 얘기인지 좀 널찍하게 가는 게 더 낫다라는 거고요. 자, 세특입니다. 오늘 주로 하는 얘기가 세특인데 이거는 이제 대학에서 발표한 내용이에요. 1차적으로 해당 과목과 관련된 내용과 학습활동 참여등 과목과 연관되는 내용이어야 된다. 당연히 그 해당 과목과 연관되는 내용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서울대는 학종을 평가할 때 너무 하나의 진로로 이렇게 고착된 그런 세특은 배제하는 그런 원칙을 갖고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랑 일맥상통하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특은 일단 그 과목을 열심히 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과목에서 확장시키는 그런 이제 구조로 이제 가야 된다. 그런 그 생각을 갖고 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첫 줄이 교과 수업과 과목 내용 관련이 있는가. 그 다음에 활동 과정이 명확하게 드러나야 됩니다. 두리뭉실한 걸 싫어하죠. 뭐 우수하고 뭐 이런 거. 그렇죠? 성실하고 우수하고 배려심이 많고 협업 능력이 뛰어나고 뭐 이런 얘기 말고 그 과목에서 특히 이 아이가 어떤 주제를 갖고 어떤 활동을 했고 그걸 어떻게 구체화시켰고 그것들이 2학년 때 이제 어떻게 이어졌는가 이런 스토리 라인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제 수업 내용에서 의미 있는 내용을 초점화하고 그 다음에 그 관련 내용을 탐구하는데 탐구에 들어가는 게 독서고요. 그 다음에 연구 활동이고요. 모델 설계고요. 그래서 이제 소감문일 수도 있고 보고서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탐구 내용이 그 이후에 심화되고 확대되는 형태로 학생부를 디자인해 가야 한다. 되게 추상적이죠. 잘 안 들어오죠, 이게. 예, 우리 학생 부모님들은 더 그럴 거고 학생들도 이게 선생님이 무슨 말 하는데 고개는 끄덕끄덕하는데 이게 잘 안 들을 거야 아마. 그래서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이번에 수행평가 이게 나왔는데 이거를 주제로 갖고 이걸 해도 될까요 말까를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안 잡힌다니까요 잘. 그리고 여러분들이 통합과학 배우다 보면 통합과학에서 이제 물화생 같이 하고 있는 학생들이 이렇게 막 연결되는 내용이 있을 거예요. 화학 같은 경우 막 연결되죠. 그죠? 생명과학 같은 것도 막 연결되고 그럴 텐데 그런 것들을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울 내용을 미리 알고 그걸 통합과학에서 그거와 관련된 내용을 끄집어내서 나중에 어떻게 심화시켜야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방향성을 갖고 가는 아이들과 그냥 통합과학에서 그냥 맨날 숙제 뭐 몇 자 100자 채워라 200자 채워라 그러면 그것만 써내는 아이들과는 완전히 결이 다른 학생부를 나중에 가지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스토리 라인을 만들고 그 다음에 관련 내용을 확대시키는 그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왜 했느냐 선생님들 써주시거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학교 가게 되면 세특 쓸 때 올해도 이제 1학년 아이들이 학생부 마무리하면서 그런 게 많은데 어떤 아이들은 선생님이 세특을 딱 써주는데 너무 한 게 많아서 줄여오라 그래요. 너무 한 게 많은 거야 이게. 그래서 줄여오라 그래서 근데 그거를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냐면 미리미리 해주시면 되는데 야 오늘 내로 줄여와 이러시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선생님들 고등학교 1학년 애들이 갑자기 카톡이 오는 거예요. 선생님 뭐 하세요? 왜? 그랬더니 선생님 이거 점심시간까지 줄이라는데요. 뭘 빼야 돼요?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세특을 선생님들이 써주시는 건데 선생님들이 그냥
제로 베이스에서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수행평가 기록이나 탐구보고서 기록을 바탕으로 써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계속 선생님들한테 푸싱을 해야 돼요. 미리. 그리고 우선순위 다 잡아놔야 돼. 그러니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세특은 선생님이 기록은 선생님이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쓰는 거예요. 학생들이. 그걸 쓸 수 있는 재료를 계속 갖다가 소싱을 해드려야 되고 그래서 이제 왜 하고 뭘 하고 그다음에 그 과정이 이제 어떻게 전개됐는가를 계속 기록으로 남겨놓는 게 중요하다. 아시겠죠? 기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수행도 다 기록해야 되고. 아시겠죠? 여러분 그 이순신 장군하고 원균 알죠? 누가 좋은 분이고 누가 나쁜 분이에요? 이순신이 좋은 사람이고 원균은 나쁜 사람이라고 알고 있죠.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도 몰라요. 사실은 원균이 충신이고 이순신이 역적일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이순신은 기록을 남겼어요. 일기를 썼고 원균은 기록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록에 의해서 판단해 보면 이순신은 훌륭한 분이고 원균은 나쁜 사람인 거지. 학생부 전형에서 성공하려면 기록을 남겨야 됩니다. 계속. 알겠죠? 수행부터. 알겠죠? 뭐 국어 수행 뭐 이따 또 얘기하겠지만 국어 수행, 영어 수행 전부 다 해서 자, 그래서 세특을 갖다가 이제 추상적으로 이렇게 가져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주로 했고 자, 정리하면 교과 전형, 종합 전형에서 서류의 중요성은 그 전에 9등급제 때보다 5등급제 훨씬 중요성이 늘어날 거다라는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시에서도 이런 그 학생부 관련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시의 정시와 정시의 수시와 뭐 이런 얘기도 했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세특을 어떻게 이제 그 꾸며가야 될 것이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얘기를 갖고 우리 그 김태훈 선생님은 그 이런 프로그램을 다른 곳에서도 하고 계시는데 저희 학원에 이제 워낙 애정이 많으시고 학생들에 대한 애정도 많으시고 그래서 제가 이 가장 신뢰하는 또 그 컨설턴트 중에 한 분이시고 그래서 제가 저희 학원 컨설팅 특히 이제 자연계 학생들 컨설팅 좀 부탁을 드렸는데 있으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김태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용병으로 진명학원에 와가지고 꾸준히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거는 그런 좀 이상을 실현해 보는데 마지막 이렇게 끝 한 머리로 지금 이렇게 붙잡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 대상으로도 한번 진행을 해서 성공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세특 과정에 대한 이제 교과 과정도 바뀌고 지금 배경 설명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요소들이 바뀌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조금 구체화시켜서 세특하고 학생부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좀 차이점이 뭐냐 그러면 지금 아이들이 1학년 들어가게 되면 학점제로 바뀌죠. 학점제로 바뀌는 형식이고 그 다음에 점수를 얻지 못하게 되면은 재수강을 하거나 저희 대학에서 F를 받으면 뭐 썸머나 윈터스쿨을 들어서 재수강을 해서 학점 D를 받는 식으로 그런 시스템이 고등학교로 도입이 된 상태예요. 그거를 이제 학점제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전에는 이제 학생부에서 진로 상담하고 진로 적성을 기록해주는 항목이 없었었는데 지금 이제 올해부터는 진로 적성을 담임 선생님이 상담을 해서 적게 돼 있어요. 물론 이제 학생부에 출력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어차피 저희가 이제 공통 과목이나 여러 가지 이제 융합형 학문으로 되면서 아이의 진로 적성이 어떻게 변해가느냐라고 하는 거를 표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아마 학교 들어가면은 예전하고 다르게 아이의 진로가 무엇인가라는 거를 학생부에 기록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 거에서부터 출발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런 프로그램을 하기 전에 학생별로 아까 이제 괴로운 일인데 물어볼 거예요. 너는 뭐를 전공할 거냐? 어떤 대학을 가려고 준비하느냐? 어떤 거에 관심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미리 설정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학교의 교육과정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요. 근데 그거에 맞춰가지고 학교의 자율활동 프로그램은 어떤 거를 선택을 해야 할 것이냐.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예시를 좀 들어서 설명을 하려고 준비를 해놨거든요. 근데 그런 걸로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아리도 설정을 하는데 1학년 때 뭐 인원고라든가 이런 쪽의 동아리들을 쭉 보니까 댄스, 그 다음에 뭐 도자기, 뭐 이런 예술 쪽 이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학습에 관련된 거는 예를 들면 2, 3학년 때 주로 많이 하고 1학년 때는 순전 노는 것밖에 안 해요. 걱정돼요, 이런 것들. 그래서 만약에 1학년 때부터 동아리를 뭐를 선택하는 게 좋을 것이냐,
이런 것들도 조금 더 치밀하게 계획을 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어떤 동아리나 학교 프로그램을 설정할 것이냐를 먼저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요. 이 컨설팅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통합과학의 주제별 강의, 애들이 어떤 내용들로 주로 이제 뭐 세특이 됐던 아니면 다른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것들의 주제들을 이제 잡아 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거를 아까 원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아이들이 이거 주제를 설정하라고 그러면 아무것도 설정하지 못해요. 그래서 쇼케이스로 수십 가지의 주제를 몇 가지의 주제들을 설정을 해줘서 일단 그거를 골라서 좀 수동적으로라도 연습할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하는 게 이런 주제 설정을 해주려고 그래요. 이런 것들이 끝나고 나면은 그 이후에는 학생별로 1대1 컨설팅. 컨설팅이라고 하는 건 요거 주제 정한 거 가지고 아이들이 한 A4 3장 정도의 보고서를 쓰도록 하는 거고요. 그걸 가지고 얼마만큼 잘 썼는지 그리고 세특 보고서라는 거를 어떻게 만들어서 선생님 책상에 갖다 놔야지 선생님이 이거를 활용해서 쓸 수 있느냐 그런 거를 좀 설명하려고 그래요. 기대가 되시죠? 일단은 첫 번째 뭐를 말씀드리려고 하면은 이 프로그램의 당위성 한 번 더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만 잘 보이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도 대학 입시가 변하고는 있는데 교과 전형이나 뭐 학교장 추천 전형, 자율 전형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말씀 들었던 것처럼 서류나 그다음에 다른 면접이나 이런 요소들이 단계별 전형으로 부과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도 일어나는 변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3가지 들어서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로는 모두 다 좋아하시는 서울대 입시 전형. 이미 서울대 입시 전형은 발표가 됐잖아요. 2028학년도로. 이게 발표된 줄 모르시는 분이 계시면 깜짝 놀랄 일입니다. 유튜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대, 그 다음에 의대 전형, 그 다음에 카이스트 전형. 저는 인서울은 안 하려고요. 아까 경희대, 중앙대 이런 거 아까 원장님 얘기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그거를 치지 않고 3개만 의대, 서울대, 카이스트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이제 수시 모집에서 지역균형, 그 다음에 일반 전형, 기회균형 전형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건데요. 다들 보면은 1단계에서 서류평가에서 2배수나 3배수를 뽑아주고요.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이게 수시죠. 이거는 이제 거의 틀이 변화가 없습니다. 서류 성적 70점, 그 다음에 면접 30점, 그 다음에 수시 일반 전형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서울대 수시 전형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1단계 서류가 100점, 그 다음에 면접이 100점 해서 이렇게 면접을 보는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건데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뭐가 이제 붙었냐면 학업 역량 중심 평가로 진행을 할 거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지금 새로 발표된 얘기들이에요. 좀 구체적으로 보면은 SNU 역량평가 면접 이런 것들을 진행하겠다라고 돼 있는 거고요. 정시 모집 같은 경우도 교과 역량평가를 실시하겠다 이렇게 해서 아까 이제 원장님도 얘기해 주셨지만 이거는 이제 정시니까 수능 위주로 전형이 진행이 되는 건데 1단계로 수능에서 3배수를 선발하고 3배수면은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선발이 되는 거죠. 그 이후에 2단계에서 수능 60점, 교과 역량평가 40점 이렇게 진행되는 걸로 이미 발표가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은 정시 전형이지만 수능만 잘 봐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 수능 더하기 교과 역량평가가 진행된다. 다 공개되어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이런 역량평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세부 사항으로 설명들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얘기하고 있냐면요. 지금 보는 것처럼 교과 역량 중심 평가, 종합 역량 중심 평가. 이거 교과 역량은 교과 성취도. 그 다음에 종합 역량 평가는 지금 세특이라든가 아니면은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자율 활동이라든가 이런 걸로 평가하는 내용 그런 거 하고요. 또 지금까지 발표된 얘기랑 역행하는 얘기 중에 하나는 저희가 학생부에서는 뭐를 보지 않는다라고 하냐면 봉사활동이나 이런 거를 보지 않는다고 그래요. 봉사활동이 출력되지 않도록 돼 있죠. 근데 아까 원장 선생님이 얘기하기로는 뭐에 얘기하셨냐면은 이런 봉사활동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학생부에 출력되지 않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봉사활동이 있지만 의미가 없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좀 역행해서 공동체 역량 평가 이런 것들이 진행이 돼서 평가 영역 자체가 이런 학생부의 이런 내용들 말고도
네. 학생부의 이런 내용들 말고도 봉사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 공동체 역량도 함께 평가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서울대에서는 공개가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다각적으로 준비를 해야지만 여러 요소에서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이제 면접 같은 거를 진행되더라도 어떤 방식이냐. 지금 뭐 연대나 뭐 다른 대학에서 고대나 사용하고 있는 종합 전형의 제시문 면접 문제들을 그냥 좀 보여드린 거예요. 제시문 면접이나 이런 것들로 진행이 되더라도 어떤 방식이냐 그러면 제시문 하나에 대해서 문제들이 있는데 앞에 학생들 앉아 있으니까 무슨 문제인지 한번 물어볼까요? 갑자기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1번 문제는 현미경과 의료용 초음파 장비에 적용되는 기본 원리, 물리 문제겠죠. 네,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요. 문제 2번 문제는요. 그러면 바이러스의 크기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면서 네, 이렇게 전자선 뭐 이렇게 얘기가 돼 있어요. 이런 얘기들. 밑으로는 자, 학생들이 많으니까 공부하는 식으로 진행을 해볼게요. 부모님들은 조금 참아주세요. 자, 여기는 중금속 원소 생물 농축 이런 현상이 있는데 그러면 화학이나 생물 이런 쪽에 연결되는 얘기들이에요. 뭐 얘기하려고 하고 있냐면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이런 데에서도 제시문 하나를 통해 가지고 여러 영역의 과학 영역이나 수학 영역이 통합돼서 나오는 형식 이런 것들을 제시문 면접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에도 이미 발표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면접 전형이나 종합 역량 평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그런 바탕의 뉘앙스를 이해할 수 있는 걸로 돼 있어요. 목표가 뭐냐 그러면 종합적인 사고 역량, 창의적인 창의 탐구 역량, 공동체 역량 이런 것들을 평가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면접의 유형 자체는 지금은 서울대가 교과 과목별 심화학습에 면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이런 형식으로 좀 바뀔 거다. 통합형으로. 그렇게 짐작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네, 연주시차, 별자리의 위치를 우리가 지구 공전 주기를 통해서 알아가는 방법인데 뭐랑도 같은 얘기인 거냐면 눈, 사람의 눈도 마찬가지예요. 원근감을 인식하는 거, 위치를 인식하는 거 이런 것들도 똑같은 원리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지구과학이나 생명이나 이렇게 통합되는 얘기들로 다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소재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카이스트 학생부 교과 전형 이렇게 네, 표시를 해봤는데요. 카이스트가 네, 학생부 교과 전형 이런 거 학교장 추천 전형이 모집 정원 자체가 보면은 뭐 85명 이런 정도인 거죠. 그런데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전형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창의 도전 전형 이런 게 200명으로 이번에 새로 생긴 전형이에요. 이런 전형이. 네, 그러면 예전에는 카이스트의 학교장 추천 전형이다라고 하면은 학교 성적만 가지고 봤던 내용인데 지금 현재 그러니까 애들 입시가 변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미리 바뀌고 있다라는 얘기를 아까 원장 선생님도 해주셨잖아요. 이제 그런 뉘앙스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걸로 이제 애들 입시 과정을 좀 이렇게 조율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창의 도전 전형이 200명에서 85명보다 훨씬 늘어난 거예요. 이거보다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형태로 보게 되면은 카이스트는 early admission, 그러니까 좀 일찍 이거를 이제 지원하는 거하고 뒤에 지원하는 거 이런 식으로 구분해 놨는데 전형은 이게 전부예요. 일반 전형이 350명인데 창의 도전 전형이 200명이다라고 하면은 무시 못할 정도로 인원수가 많은 거거든요. 카이스트 같은 경우도. 그러면 창의 도전 전형 같은 경우는 무엇을 보느냐? 또 역행하는 얘기가 들어와 있어요. 뭐냐면은 자기소개서, 독서 이력 이거를 제출하래요. 카이스트. 지금 현재 내용이에요. 지금 현재 입시. 그 다음에 모두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네, 여기에 보게 되면은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 그러면 제출할 수 있는 검증될 수 있는 서류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뭐 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냥 1번 정도만 좀 보게 되면 독서 이력 그 다음에 교사 2명이 작성한 추천서 뭐 이런 것들을 제출하라고 돼 있어요.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요 전형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얼마만큼 학생부 학교 활동 이런 것들을 잘 해가지고 진행을 했느냐에 따라서 추천을 받는 거고 뭐보다 더 위에 있다라고 보여지냐면 그냥 내신 성적으로만 뽑아주던 학교장 추천 전형 아까 85명보다 더 많은 인원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바뀌고 있는 거로 이해를 해볼 수도 있어요. 2025학년도 학사 일정이니까 올해 대학 입시를 봤던 애들 그 전형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뭐 남았냐면 의대 전형
이런 것들도 조금 더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이거는 이제 서울권을 제외하고 나서는 충청권이 의대가 또 제일 많으니까 일부러 두 개를 솔팅을 해왔거든요. 충남대 의대랑 네, 수도권 의대 이렇게 두 가지를 해왔는데 다른 데에서 이 설명회를 하다가 부모님들한테 욕먹었어요. 충청 지역 의대는 아무것도 안 해도 갈 수 있다. 서울권 의대만 설명해라.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농담으로 준비했는데 아무도 반응해주지 않으세요. 네, 그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이런 것들이 신설이 됐어요. 이렇게 신설이 됐어요. 이것도 이제 의예과 이렇게 25명 이렇게 신설이 되고 그랬는데 대부분 지방의대에 신설된 전형이나 인원들은 지역인재 전형이에요.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저희가 서울에서 다니는 학생들이 뭐 지방의 수시 전형으로 의대를 가는 일은 솔직히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역인재 전형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형식이에요. 근데 어쨌든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의대가 생기는 형태를 보게 되면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러면 서류 100%로 해서 뭐 한 3배수 정도 선발하고 그 다음에 2단계에서 서류하고 면접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게 일반적으로 지금 새로 만들어지는 전형에서 볼 수 있는 패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입학 전형들을 보게 되면 학업 역량평가, 면접을 진행하는데 학업 역량평가, 전공 적합성, 뭐 발전 가능성, 인성 이렇게 본다고 그래서 지금 뭐랑 그렇게 다르지 않냐면 서울대 입시 내용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평가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인성평가까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3가지 예시를 봤던 거죠. 서울대 입학 전형을 봤고요. 그 다음에 뭐 봤냐면 지금 현재 학생부 종합전형의 재시문 면접을 받고 카이스트 전형을 받고 그 다음에 의대 전형에 대해서 잠깐 봤어요. 그러면 이거의 같은 맥락이 뭐냐 그러면 아직 입학 전형이 시작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애들이 시험을 봐야 되는 2028학년도의 입학 전형으로 지금 변화되고 있다. 그런 거를 좀 이해하시라고 소개를 좀 드려본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보셨을 텐데 어떤 얘기인 거냐면 저희가 아까 상담을 통해 가지고 진로 적성을 좀 빨리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진로 적성을 빨리 만드는 과정에서 1학년 때 진행하는 공통 과목, 그 다음에 일반 선택 과목 이렇게 있는데 학교별로 지금 보면은 일반 선택 과목하고 진로 선택 과목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는 상태가 지금 보여요. 저는 이제 많은 고등학교들의 그런 이제 그 예시 수업 시수 이런 것들을 좀 지금 보고 있는데 예를 들면 생명과학이나 지구과학 같은 교과 같은 경우가 아예 학교에서 없어지고 오히려 진로 선택 과목을 더 많이 폭넓게 선택할 수 있게 한다든가 이런 구조들도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이제 그런 구조로 돼 있는데 자, 그래서 다른 얘기로 해보게 되면 일반 선택 과목, 공통 과목을 끝내고 나면은 요런 내용들을 진행을 하는데 일반 선택 과목의 과학 과목은 3개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은 역시 3개 정도를 선택을 해서 학점을 만들어가는 방식이 유리할 거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거 자체는 학점 이수제 이런 형태로 학교가 바뀐 거기 때문에 본인들이 선택해서 이런 내용들은 교과목을 짤 수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제 소인수 과목 이런 거를 예전에는 13명 정도의 인원으로 정해가지고 13명이 정도 인원이 되면은 뭐 석차 등급이나 이런 것들을 표시하지 않고 해주는 거예요. 인원이 너무 적기 때문에 선택 과목에서. 근데 정성평가를 진행을 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13명이라는 인원을 자꾸 만드는 그런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요것들도 선택 과목이 많아져 보니까 5명 정도로 소인수 과목을 축소시켰어요. 그러니까 5명이 돼야지만 소인수 과목이고 그 이상으로는 이제 등급이나 점수가 표시가 되는 그런 방식으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조금 더 학점제로서 융통성이 커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욕심내가지고 많이 들으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도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면은요. 학교 생활기록부에서의 평가 항목 이렇게 보면은 크게 4개로 나눠놨어요. 첫 번째로는 교과학습 발달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거. 두 번째로는 창의적 체험 활동. 그 다음에 진로 적성 선택 및 전공 적합성,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이렇게 4개로 나누는 겁니다. 교과학습 발달 사항은 당연히 학교 성적으로 표시되는 거하고 그 다음에 그 학교 성적에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을 적을 수 있는 걸로 검증이 되는 거고요. 창의적
체험 활동은 자율자치 활동, 동아리, 진로 활동 이렇게 나눠지는 형식으로 돼 있어요. 지금 아이들부터 조금 달라지는 거는 뭐냐 그러면은요. 창의적 체험 활동이 예전에는 자율활동이라고만 얘기를 했거든요. 자율활동이라고 하는 거는 뭐 얘기를 하는 거냐면 학교에서 만들어준 자율활동이라고 하는 건 학교에서 만든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학교에서 만든 프로그램으로 일방적으로 예산을 적용해가지고 애들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고 이걸 가지고 학생의 평가서를 써주고 세특을 써주고 그러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2학년, 3학년들은 자율활동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금 이제 1학년 들어가는 아이들은 자율자치활동이라고 그래요. 자치활동이라고 하는 건 아이들이 이 학교 프로그램을 설정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 거를 자치활동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냥 내가 아무거나 하고 싶다 해서 열어주는 건 아니고 학생회나 다수의 학생들이 학교의 승인을 받아서 그리고 학교 예산을 배정받아서 진행하는 거를 자치 프로그램, 자치 활동 프로그램 이런 걸로 얘기하거든요. 제가 지금 지금 관악구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들을 자율활동 프로그램하고 동아리 활동 프로그램을 다 지금 시트화 해가지고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 그러면 강남권에 있는 학교들은 여기 저희 낙성대 위에 과학관 있잖아요. 강남권이나 이런 쪽에 있는 학교 학생들은 학교 자율활동 프로그램이나 봉사활동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뭐 과학 동아리다 이런 거면은 저기 과학관 가서 주말이라든가 특히 과학의 날 행사가 있는 5월이나 이런 때 가가지고 봉사활동을 해요. 부스를 운영하기도 하고 학생들을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을 설명을 해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봉사활동 점수도 따고 그 다음에 본인들 동아리 활동도 하고 과학 특기적성이나 수월성도 잘 나타내고 이러면서 굉장히 많이 쓰는데 굉장히 지근거리에 있는 관악구의 모든 학교에서는 저 과학관 같은 경우를 거의 똥 취급하면서 가는 학교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는 1학년 때 학생회나 아니면 학생들끼리 우리는 우리 과학 동아리들끼리 연합을 해서 이거를 학교 자율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겠다. 이런 것들을 하면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좀 운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원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관악구의 학생들이 모두 제일 가까운 서울대를 합격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같이 디자인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아이들도 좀 인지를 해야지 본인들이 멍하니 있다가 그냥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댄스 동아리, 힙합 동아리 뭐 이런 거나 하고 있다가 1학년 보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런 거보다는 애들이 이해를 해야 본인들이 또 학교에서도 이런 자치활동 프로그램 같은 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얘기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게 요 창의적 체험 활동의 한 축, 자율자치 동아리 진로 해서 얘기해 놓은 게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선택할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봉사활동 중요해요. 제 느낌으로는요. 봉사활동 지금 등한시하면 나중에 2028학년도 가가지고 대학 입시를 보려고 하는데 의대를 포함해서 서울대를 포함해서 많은 학교들이 메인 주된 학교들이 인성이나 이 봉사활동이나 뭐 인성평가 이런 것들을 할 것 같아요. 그런 요소들을 볼 것 같아요. 제 느낌으로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학 입시에 출력되지 않는다고 이런 거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차라리 과천과학관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초등학생들을 잘 인도하면서 과학 프로그램을 설명했다. 이런 거를 하면서도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좀 디자인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진로 활동도 더 강화된 게 아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는 자기 전공 적합성, 진로에 대한 상담을 하지 않고 학생부에 기록한 내용도 없었는데 지금 이번부터는 그런 내용이 새로 생겼다. 이런 부분들을 이해해서 학교 담임 선생님이 진로 활동을 이제 도와주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징 중에 하나는 이런 세특이나 요 학생부의 내용 자체를 누가 기록하도록 하는 거를 조금 더 강조해 놨어요. 저희가 설명서 이런 것들을 다 읽어보고 차이점들을 이런 거를 확인해보고 이랬거든요. 누가 기록이라고 하는 건 적어도 한 학기에 선생님이 2번 이상 여기에 접속을 해가지고 2번 이상 기록하도록 한 거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학기 말에 갑자기 막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막 급한 마음에 다 가져와라 해가지고 선생님이 똑같은 거 컨트롤 CV 해가지고 온순하고 착하고 복도에서 항상 발꿈치를 들고 사뿐사뿐 걸어다니 이런 이상한 소리를 쓰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누가 기록을 굉장히 강조해 놨어요. 그러니까 한 학기에 적어도 2번 이상 접속해서 2번 이상 기록을 하도록 똑같은 항목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교과 과목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등급
표시해주고 성취도, 수강자 수, 석차 등급, 표준 편차 이런 것들은 적도록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세부 특기사항 적는 걸로 구성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서 하나가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이건 이제 제가 제일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선생님이 행동 특성 사항 종합 의견을 적어줄 때 가이드라인으로 돼 있는 거는 학생에 대한 추천서가 되도록 작성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추천서가 사라진 게 아니고 추천서가 3장이 된 거다. 1학년 담임선생님, 2학년 담임선생님, 3학년 담임선생님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 추천서를 1학년 때 어떻게 받느냐가 사실은 제일 차이가 많이 나요. 3학년 때 이상하게 적어주는, 2학년 때 이상하게 적어주는 선생님들 별로 없는데요. 1학년 때 같은 경우는 멍하니 앉아있다가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 학생은 늘 조용하고 온순하고 복도도 발꿈치를 들고 사뿐사뿐 걸어다님 이렇게 적어줄 가능성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적을 수 있도록 1학년 때부터 좀 긴장하면서 준비하고 있어야지 서류라는 게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도권의 주된 의대라고 하는 것도 아까 얘기하는 것 중에 수시 전형들을 보게 되면 서울대 의대만 볼게요. 수시 전형이 108명, 정시 전형이 27명 이런 정도의 비율이에요. 고대 의대도 수시가 95명, 그 다음에 정시가 6명 이런 정도의 비율이어서 수도권에 있는 메이저 의대들은 대부분 수시를 포기하면 의대를 갈 수가 없어요. 정시로 가는 거는 정말 운이 좋아야 되죠. 서울대 의대를 가려면 수시 종합전형을 학생부 준비를 더욱더 잘해라 이런 얘기를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의학계열만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자연계열이라고 하면은 제일 많은 인원을 가지고 있는 게 공학계열의 인원이에요. 그래서 공학계열을 준비하는 과정을 같이 하지 않으면 의대 준비 과정하고 공대 준비 과정은 같은 거라고 보셔야 돼요. 아까 우리가 잘못된 예시를 봤던 것처럼 본인이 의대를 희망한다고 해서 생명과학, 의대, 그 다음에 의료봉사 이런 걸로만 다 도배해가지고는 절대로 입시를 성공할 수는 없어요. 적어도 그러니까 자연계열이니까 공학계열하고 의학계열을 동시에 조망하고 있다라는 거를 항상 머릿속에 두고 모든 과목을 세팅을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수시 전형을 준비하는 진입 장벽은 통합과학을 내신으로 준비하느냐, 통합과학을 심화해서 이걸로 학생부를 펼쳐나가느냐라고 하는 거의 핵심이기 때문에 통합과학 심화가 수시 전형을 준비하는 진입 장벽이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능을 준비하는 통합과학하고 그 다음에 학생부를 준비하는 통합과학은 전혀 다른 별개의 내용이다. 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하고 싶어요. 수능 공부 준비한다고 통합과학 딸딸딸 외우고 수능 문제가 통합과학 문제가 잘 풀리는 거하고 이거를 세특이나 아니면 다른 이제 서류 내용으로 꾸며내는 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심화를 진행해서 아까 원장님이 얘기하신 거랑 일맥상통해요. 속진선행이라고 하는 걸 적어도 1년 이상 해서 지금 통합과학을 하면서 물리학이나 아니면 역학이나 전자기 파동이나 이런 것들까지 공부를 할 수 있어야 본인들이 세특 주제를 쓸 수 있어요. 이제 그렇지 않으면 세특 주제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융합형 인재를 원한다. 물화생지를 1학년 때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 자체가 바보 같은 일이에요. 이거 X표 쳐는 거예요. 요 얘기가 뭐랑 일맥상통하는 얘기인 거냐면 밸런스. 예를 들면 의대를 준비한다라고 하더라도 수학에 대한 세트, 물리에 대한 고급 지식 이런 것들이 다 밸런스 있게 갖춰줘야지 이게 분리해가지고 한쪽으로 몰빵해가지고 진행한다 그래서 절대로 입시 성적이 좋게 나오는 거는 아니다. 지금 아이들이 통합과학 심화부터 해가지고 통합과학을 좀 해가지고 1학년 때 들어가면 통합과학의 내신 준비를 하는데 오히려 뭐를 더 집중해야 되냐면 수행평가하고 세트 이거를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내신 공부하고 있으면 망하는 거죠 이미 통합과학을. 그러니까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1학년 때가 넘어가면은 일반 선택 과목을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들어가기 전에 일반 선택 과목을 선행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동아리나 아니면은 이제 교과 세특을 다시 이제 최종적으로 적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좀 집중해서 진행이 돼야 되고 로드맵을 보면은요. 그 다음에 2학년 때가 되면은 물론 이거를
내신으로 진행하겠지만 요거 수행평가 하면서 뭐 다른 것들, 전공 선택 연결학습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뭐 예를 들면 수리논술 준비라든가 그러면 수리논술 준비하려면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에 수학 선행은 다 돼야죠. 그래야 수리논술을 준비하기 시작을 하죠.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모든 고등교과 과정을 끝낼 생각으로 속진선행을 해야지만 재수생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3학년 때 준비할 수 있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런 형태로. 그렇지 않으면은 어렵다. 제가 너무 과하게 좀 푸시하고 있나요? 이제 그런 형식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좀 더 핵심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통합과학의 수능 문제는 예시 문제가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거랑 정반대의 결을 보이는 게 뭐냐 그러면 통합과학의 학습 지도안 이거를 보게 되면 수능하고는 정반대의 결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요게 통합과학의 교과 지도안들을 얘기하거든요. 대부분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냐면 수행평가를 하는 식으로 되어 있어요. 진로 적성을 전공을 선택하는 탐색하는 과정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요. 과학과 미래사회, 감염병과 병원체, 인공지능과 과학탐구, 로봇, 과학기술의 윤리 이런 게 통합과학에 새로 들어간 단원이에요. 이런 게. 근데 그런 부분에 학습 지도안을 보게 되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항원 검사, 우리 진단 키트 원리, 그 다음에 PCR의 원리. 그래서 우리가 늘상 하던 거잖아요. 전 국민이 코를 쑤셔대면서 PCR 했잖아요. 이건 이제 제가 보기에는요, 부모님들이 통합과학을 공부하셔야 돼요. 이 세상에 안 뒤처지려면 이게 정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정말 본론을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뭐를 얘기할 수 있냐면 교과학습 발달 사항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그러면 교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두 개의 틀로 돼 있어요. 하나는 시험을 봐가지고 지필고사를 보는 거하고 한 학교별로 조금씩은 차이가 있지만 약 40%는 수행평가를 하게 돼 있죠. 그 수행평가의 형식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느냐라고 소개를 해보려고 그래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생님 저희 가정수행이 네, 직업, 관심 주제, 연관 단원을 정해서 정리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가정의 수행평가로 뭐를 하면 좋겠느냐의 토론이에요. 카톡으로. 가정도 하다못해 진로 적성을 정해야 돼요. 가정 수행평가도. 이게 보면은 뭐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 생명과학, 이게 통합과학 내용이에요. 통합과학 수행평가인데 우리 학생들 제일 싫어하는 DNA에서 RNA 돼서 아미노산 만들어지는 과정. 요게 우리 센트럴 도그마라고 늘 강조하던 거죠. 이게 수행평가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얼마만큼 성취도 있게 하느냐. 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통합과학은 만만하게 보면 절대 안 되는 일이에요. 이거 그러면 이건 지금 세특하고도 관련이 없어요. 그냥 수행평가예요. 수행평가가 이런 식인데 이런 거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교과 성적도 40%는 이거잖아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과라고 얘기해서 무조건 시험을 잘 봐야 되는 지필 시험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비교과 얘기를 해볼게요. 비교과 얘기가 그러면 교과가 아닌 것들. 그게 자율활동하고 그 다음에 뭐 동아리 활동, 그 다음에 독서 활동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다 세부 특기 사항에 녹아서 나오는 거니까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학교가 좀 잘 돼 있죠. 저번에 추천해줬던 천연 항생 물질을 주제로 교내에서 하는 과학 심포지엄에 나갈 거다. 자율활동이에요, 학교. 그러니까 교내 과학 심포지엄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진로 분야에 맞춰서 직접 1시간 동안 수업을 하는 세특 프로그램을 진행한대요. 그래서 통합과학 내용으로 뭐를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또 학교 수행평가가 논문 하나를 요약하고 보고서로 써가는 거래요. 논문 하나를 요약해서 써가는데 그 논문을 뭘로 써갈 것이냐. 수행평가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 언제 일어나고 있는 거냐면 작년에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작년.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관악구에서도 이런 학생부를 만드는 과정이 많이 발전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로 적성의 세특을 활용하는 방법. 뭐가 제일 궁금한 내용이냐면 영어나 수학 교과의 세특을 쓰려고 하는데 내가 의대를 지원한다고 그래서 그러면 생명과학을 써오는 게 좋겠느냐. 아니면은 체육이나 음악이나 다른 교과들 여러 개가 있잖아요. 거기에 그럼 무슨 내용을 쓰는 게 제일 효과적일 것이냐. 그런 예시를 좀 들어보려고 그래요. 이 학생이 울었던 학생이에요. 뭘 얘기했냐면 수학 교과에 지금 이제 세특을 써야 되는데
뭘 얘기를 했냐면 수학 교과하고 생명과학하고 쓰고 싶은데 생명과학이랑 연결되는 게 뭐가 있느냐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성의 없이 이거 써라, 이거 써라, 이거 써라 했더니 다 리젝트, 리젝트, 리젝트. 왜 그러냐 그랬더니 1학년 때 배운 수학 교과만으로 써야 된대요. 그러면 1학년 때 배운 수학 교과를 안 보이네요. 아무것도 없어요. 방정식, 1차 함수, 끝. 그러면 이걸로 과연 뭘 써야 될 것이냐 제가 엄청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1차 함수를 찾아 나서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한 거냐면 우리 머신러닝, 기계학습 있잖아요. 머신러닝. 그래서 이 선형 판별 함수에 해당하는 거를 쓰면 좋겠다. 그래서 자료들을 주고 얘가 이거를 보고 나서 너무 어려워가지고 거부한 거예요. 선생님 하디 바인베르크 이런 거 하면 어때요? 그래서 제가 거절했죠. 그래서 다시 해볼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열심히 어쨌든 고생을 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선형 함수의 분류, PDF 완성본이 나온 거죠. 이게. 너무 저 이거 뿌듯했어요. 얘 자기 진로 적성 자체가 없다고 그러면서 날마다 막 반 학기 동안 계속 막 울고 다녔던 애거든요. 그래서 이게 궁금하죠. 그래서 이 PDF 파일의 일부를 제가 소개해 가지고 왔습니다. 요 얘기가 수학에서도 세특을 써야 되는데 지금 대부분 학교 선생님들은 본인이 대학 입시에 그렇다고 야 수학이니까 수학만 써 라고 하는 선생님은 절대 없겠죠. 대부분의 요새 선생님들이 모든 교과목이 학생 자율로 줘요. 세특 보고서를 너가 써와라. 세특을 손으로는 선생님이 입력해 주신 거지만 실제로는 학생들이 쓰는 거예요. 세특을. 근데 그 주어지는 시간이 굉장히 짧을 수 있어요. 뭐 일주일 안에 써와라. 느닷없이 써와라. 뭐 선생님 뭐 휴가 가니까 써와라.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이런 것들이 준비돼서 선생님 책상 위에 던져놔 있지 않으면 각인이 되지 않아요. 1학년 때부터 아이들은 소문을 내야 돼요. 거짓말로라도. 뭐라고 해야 되냐면 선생님 저는 뭐 의공학을 전공해서 의대와 공대를 동시에 합격해서 갈 거예요. 뭐 이러면서 소문내고 다녀야 돼요. 1학년 때부터. 그러니까 진로 적성은 1학년 때 빨리 선택을 하는 건데 아까 오해가 있었어요. 선택을 해서 빨리 푸시를 해서 얘기하는 건데 대신 모든 과목의 밸런스를 좀 고려해서 나중에도 뭐 전향이 될 수도 있고 여러 융합형 인재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골고루게 좀 컨설팅이 필요해요. 학점제로 바뀌면서 뭐가 있냐면 성취도 40%가 안 나오면 F거든요. 그러면 여름방학이 됐든 겨울방학이 됐든 대학처럼 재수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재수강해서 받을 수 있는 점수가 A, B, C, D, E. E를 준대요. 성적표에다가.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거든요. 40% 성취도가 안 나오는 애들이 E를 받을 텐데 라는 고민을 계속 하고 있었더니 원장님이 딱 한마디로 단칼에 우리 학원에는 그런 애들이 없다. 그래서 좀 충격을 받고 문화적 충격을 받고 믿어보기로 했어요. 제가 이거 할 때마다 이제 보내드리는 건데 여학생들의 특징은 한꺼번에 내용을 딱 정리해서 카톡 한 번 보내요. 카톡 하면 끝나요. 남학생들은 아까 얘기하셨죠. 선생님 카톡 자나요? 카톡 저요? 카톡 하고 도대체 왜 보냈는지를 좀 제발 얘기해 줬으면 좋겠는데 남학생들은 그런 식이죠. 그래서 남학생이에요. 선생님 카톡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지금 영어 그 모의고사를 보고 영어 이제 수행평가라고 영어 이제 교과를 진행하는데 영어 지문에서 이제 세특을 쓰려고 한다는 거예요. 영어 교과에서. 그러면 영어 지문을 보내봐라. 너는 못 믿겠다. 이래서 이 영어 지문의 내용이 뭔지를 보고 거울 뉴런, 미러 뉴런이라고 하는 제시문이에요.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미러 뉴런이 뭐였냐면 사람이 어떤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 행동이 자기 뇌 회로에 그대로 입력이 돼서 그 사람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 그런 거죠. 그래서 미러 뉴런에 해당하는 걸로 지가 쓰겠대요. 그러면 영어 세특이니까 영어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영어 참고로 된 자료나 이런 것들을 이제 또 보내줘서 뉴로사이언스 이런 걸 보내줘서 이제 세특을 쓰게 하고 이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밸런스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꼭 자기가 생명과학이 됐든 의학이 됐든 공학 계열만 쓰는 게 아니라 밸런스가 필요해요. 특히나 1학년 때는 수학이 심화가 잘 돼 있다. 혹은 물리, 뭐 화학, 생명과학 골고루 얘가 다 잘한다 라고 하는 느낌을 주는 게 분명히 필요해요. 그러니까 너무 치우쳐져 가지고 갑자기 진로 적성 상담하고 난 뭐 의대다 라고 결정했다. 그랬다고 그래서 그렇게 정말 폭주하면 안 돼요. 그래서 컨설팅이라고 하는 게 조금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친구도 그렇죠. 뭐 오렌지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것들도 항산화 효과 이런 것들도 얘기하고 그랬지만 핵심은 뭐냐 그러면 체육이에요. 체육 교과에 무슨 얘기를 쓴 거냐면 어차피 운동을 하는 거잖아요. 체육. 교감, 부교감 신경 얘기를 하면서 이제 스포츠 생리학 이런 개념으로 체육을 쓴 거예요. 학생들이 이해하겠죠? 음악도 체육도 다 이런 걸로 쓸 수 있죠. 그러면 저 같으면은 체육 같은 경우는 역학으로 썼을 것 같아요. 역학으로. 오히려. 뭐 예를 들면 골격근이 움직이는데 이거의 지렛대의 원리, 뼈의 밀도하고 근육의 강도를 계산해서 과연 인간은 중력을 극복하고 몇 킬로그램의 역기를 들 수 있나. 차라리 그런 거를 계산해서 역학적인 부분 이걸 썼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지금 카톡을 보내는 학생들이 대개들 다 자랑스러워요. 왜 자랑스럽냐 그러면 이렇게 학원에서 과학이나 이런 쪽으로 그래도 선행하고 저희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애들이 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아, 내가 여기서 이런 주제를 써봐야겠다라고 주제를 정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이미 학습이 돼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근데 그런 거를 위해서 좀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어떻게 프로그램화 시켜가지고, 왜냐면 지금까지 2학년들은 그 입시가 이거랑은 다르기 때문에 조금 더 설렁설렁하고 원격으로 했어요. 그런데 지금 1학년 아이들은 실제로 1대1로 대면을 해서 결과물을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직접. 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그래서 그거 형식으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첫 번째 상담 들어가고 두 번째로는 교과 연계의 주제 강의 이런 것들을 한 1, 2회차 정도 해서 리스트들을 설명해 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애들을 데리고 이렇게 전략적 컨설팅을 해주고 교과 연계 주제 강의를 해주고 1대1 대면 지도 혹은 2회 이상의 대면 지도를 해서 프로덕트가 나오도록 해주고 다시 또 컨설팅이 들어가고 이런 방식으로 보통 한 5회, 6회 정도 내신 기간 뭐 전후로 해가지고는 이런 식의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면 좀 충분히 준비를 시켜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꿈을 꾸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학원 차린 거에서는 다 망했다고요. 여기서 제가 꿈을 꿔도 망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원장님이 돈을 버실 테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의도에서 제가 한번 꿈을 꿔보도록 하여튼 해보는 거고요. 그래서 공학이나 의학 계열을 준비하는 게 다르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1학년 때는 특히 밸런스가 필요하고 2학년 때 조금 더 집중해서 어떤 식으로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세특의 그런 내용이나 이런 것들도 수준이라는 게 같이 평가가 되거든요. 같은 레벨에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 갑자기 들쭉날쭉거리는 게 있어요. 아이는 뭐 물리나 화학에 대한 용어도 하나 모르고 있는 상태인데 느닷없이 세특을 어디 가가지고 뭐 200만 원 주고 하나 작성해가지고 왔다 그래서 그걸 딱 쓴 거 보니까 밸런스가 안 맞아요. 느닷없이 막 고차원적인 용어를 쓰고 있고 다른 과목에서는 초등학생 수준의 용어를 쓰고 있다. 이러면 이거는 당연히 밸런스가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꾸준하게 상승하는 과정을 1학년, 2학년, 3학년 해가지고 좀 설계를 해보겠다. 그런 얘기예요. 통합과학이거든요. 1, 2.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미 학생들 일부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프로그램은 통합과학 교과 내용으로 뭐 의학 계열 준비, 그 다음에 또 물리 선생님들이나 다른 선생님들을 통해서 이 주제들을 지금 취합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주제들로 이미 준비되어 있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하나의 주제, 예술이나 에너지나 스포츠나 이런 주제별로 어떤, 그러면 수학에서는 어떤 항목, 물리, 화학, 생명과학에서 어떤 주제들이 같은 주제에서 다뤄질 수 있는지를 이미 해놓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제가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다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걸 조금만 응용해가지고 애들 충분히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어떤 얘기인지. 그러면 우리 통합과학에서 우주의 탄생, 별의 탄생, 행성의 탄생 이러면서 지금 우주가 생겨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통합과학 하면서도 이 주제는 학생들이랑도 다뤄봤거든요. 그러면 외계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행성을 찾는다 라고 주제를 설정해 보면 어떤 얘기들이 들어갈 거냐면, 이제 저희가 이건 이제 세부적인 얘기니까 예를 들면 태양의 밀도, 태양의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생기는 원소의 종류 이런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랑 비슷하려면 어느 정도의 뭐 밝기의 태양이 필요한가, 뭐 질량의 태양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수학의 드레이크 방정식을 이용해서 모델링을 해서 찾는 방법을 적용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확률 통계에 해당하는 얘기일 거고요. 이거를 뭐 탐사하기 위해서는 역학적인 그런 내용들이 필요하니까 천체 역학적인 내용들을 조금 더 내용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뭐 역학이나 이런 부분도 들어가거나 수학 얘기가 들어갈 테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이해하겠죠. 그 다음에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뭔가 시그널이 있을 것이다. 아니면 뭐 광학이나 신호 처리, 퓨리의 변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물리학적인 요소, 별의 스펙트럼이나 이런 것들을 산화 환원 반응에 의한 특징 이런 것들도 화학에서도, 생명과학은 제가 너무 잘하는 거니까 설명하지 않을게요. 이렇게 해서 지금 보시면 한 주제에 대해서 여러 영역으로 브랜치를 넓혀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해야 조금 더 의미 있는 그런 게 만들어질 것 같다. 세 가지 형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잊어버리실까 봐 자꾸 보여드리면은요. 첫 번째는 통합과학 주제 연계로 주제들을 설정해서 학생들한테 일단 같이 해보는 거. 이런 형태. 두 번째로는 책을 정하는 거예요. 독서 활동. 그래서 지금 애들한테도 날마다 소문내고 책은 안 사줬는데 모든 것의 기원. 이게 통합과학의 스토리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이 책 안에 뭐 물리화학, 천체화학, 뭐 아니면 생명과학 얘기가 다 있어서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떤 내용들을 진행할 것인가라고 하는 독서 프로그램을 제가 다른 데서도 이미 실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행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더 가서는 저는 이제 의대 쪽으로 더 관심이 있다 보니까 팔이 안쪽으로 굳어서 세브란스 의학교육 추천 100선 해가지고 제가 사실 다 읽어보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근데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더 인성이 됐던 뭐가 됐던 밸런스를 맞추려는 시도 이런 거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작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컨설팅, 이 보고서 작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이제 어떤 학생이 생명체가 최초로 탄생한 것 자체가 이제 RNA이다. 그래서 RNA 월드라고 하는 거를 저 책을 읽고 보고서를 3장짜리를 써온 거예요. 이렇게 예쁘게. 아우 예쁘다. 예쁘게 이렇게 써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한테 세특 보고서나 아니면 자기가 이런 활동을 했다라고 A4 3장, 4장짜리를 선생님한테 던져주면 선생님이 좋아하겠어요? 받아주는 선생님 아무도 없어요. 귀찮아만 하지. 그러면 우리는 뭘 해주는 게 필요하냐면 이 보고서에 학생들 표지가 중요해요. 표지만 잘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내용은 내용이 있는 거고 이 내용 위에 요 한 장짜리, 한 면짜리 표지를 붙여서 그러면은 교과 내용의 제목, 작성자, 그 다음에 이거를 진행하는 동기, 그 다음에 이 보고서의 내용, 그러면 이거의 구체적인 내용, 그 다음에 성취, 이 활동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성취 해가지고 요거를 그 다음에 보고서냐, 발표냐, 수행평가냐 이래서 요 한 장짜리를 잘 만드는 게 중요해요. 이거를 만들어가지고 선생님 책상 위에 던져놓으면 선생님이 요거는 안 읽으실 거 아니에요. 뻔하게. 내용은 절대 안 읽어요. 근데 뭐는 보겠어요? 요 한 줄은 보겠죠. 그러면 나중에 뭐 세특이나 이런 걸 적어줄 때 이런 걸 바로바로 참고해가지고 아 얘는 이런 게 있었는데 라는 정도만 있으면 충분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여러 개 만들어서 던져놔도 돼요. 선생님이 버려도 돼요. 일단 만들어서 할 때마다 아까 기록을 남겨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번에 이제 교과과정 바뀌고 새로 학점제가 진행되면서 모든 학생부의 자료들은 보관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다 보관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만드는 게 핵심이에요. 저희가. 결과적으로 지금 뭐 주제별 강의니 독서 강의니 1:1 면담이니 하면서 하려고 하는 거는 요거를 만들려고 하는 게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공시 자료에 보면 다 있어요. 알고 계시죠? 학교 알림이 이런 것들을 보면. 그래서 1학년, 2학년, 3학년 동아리 활동 제가 다 모든 학교 찾아봤어요. 다 찾아봤거든요. 1학년 때 동아리 활동 할 거 하나도 없더라고요. 2학년 때 돼야 뭔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 이게 좀 자율적으로 좀 저기를 해서 이게 왜냐면 상호작용이에요. 아이들이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의미 있는 동아리가 없어요. 실제적으로. 좀 의미 있는 활동. 차라리 봉사활동을 하더라도 어디 가서 하라고요, 아까? 과학관 가가지고 초등학생들 그 차라리 길 안내 해주고 이거 공 떨어지는 거야 중력이야 이런 말 한마디라도 해주고 그러면 그 봉사활동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들을 자꾸 만들어야 돼요. 저 이런 거 좋아해요. 테드 탐구반. 왜냐면 테드니까 테드 강의 있잖아요. 그럼 여러 주제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테드 영어로 하는 거잖아요. 영어도 하고 전공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제가 좋아하거든요. 이런 거. 테드 탐구반. 뭐 생태 환경. 뭐 원투 있다라는 거는
1학년도 있고 2학년도 있고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이제 관심 있어지는 거,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섹션을 나눠가지고 학생 역량평가에서 예를 들면 과학 캠프라든가 과학 체험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자율활동 프로그램도 있고, 인문계열 학생을 위해서 다른 프로그램도 있고, 그 다음에는 또 이렇게 역량 프로그램 해가지고 융합교육에 해당하는 거 뭐 무슨 아카데미 해서 보면은 이게 좀 의미 있는 것들이 좀 있기도 하고 그래요, 학교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학교만 믿지 말고, 영 우리 학교가 별로인 것 같다 그러면 아까 자치 생겼잖아요. 그래서 자치 활동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의미 있게 얘기를 해서 좀 진행을 해야 돼요. 인문학적인 활동, 그 다음에 인성적인 활동, 공동체 활동 이런 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좀 특색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그거를 잘 하면서, 원래 학교에 잘 있는 프로그램이니까 그거를 하면서도 좀 이제 다른 또 진로에 해당하는 프로그램들이 이런 거를, 동아리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담당 선생님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개설이 가능한 거니까 5명이서 동아리를 의미 있게 만들면 충분히 그게 또 활동이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미리 협의가 돼야 되니까 학생들도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설명회를 그렇게 요청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체인지 메이커, 입장 바꿔 생각하기. 자율활동 프로그램이에요. 이거는 4차 산업혁명 직업체험. 이런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한꺼번에 묶어놓은 거. 독서.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 그냥 보여드리는 쇼케이스의 얘기는 뭐 지금 완성형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재원생 학생들의 선배들이 또 다 있고 지금 애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선배들 통해서도 어떤 프로그램들 진행했는지를 현장감 있게 지금 흐름을 가지고 제가 알고 있고, 학원에서도 다 선생님들 마찬가지죠. 그리고 애들로부터 파악하는 거, 학교로부터 파악하는 거 보면서 사실 정말로 의미 있게 애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걸로 그냥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학생부 만들기는 하고 있고요. 상상하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은 다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설명 잘 들으셨죠? 네. 요는 그 전형이 변하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혼란기잖아요. 이게 어떻게 변한다는 걸 미리 예측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맞게 설계를 잘해서 아이들이 하는 노력을 헛되지 않게 이렇게 만드는 건데, 이런 혼란기에는 오히려 이런 거를 빨리 분석하고 빨리 가면 훨씬 더 정확하게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변화는 위기이자 기회인 거니까, 예, 그런 거를 잘 그 아이들이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는 뭐 내부적으로는 이런 상담을 해주시는 분들이 상주하기 때문에 물어보면 되는데 그죠? 일단 1.0을 받는다는 걸 목표로 하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과만 갖고는 안 되고 이제 서류의 중요도가 강화되는 그런 추세에 맞춰서 이런 활동들을 설계해 나가자, 이런 거고, 그 컨설팅이라는 영역이 굉장히 어려워요. 저는 컨설팅을 그 언제부터 했더라? 제가 2004년인가? 그때쯤부터 제가 컨설팅 팀을 조직해서 컨설팅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뭐 주로 저희가 이제 뭐 대치를 중심으로 대치, 일산, 평촌, 중계, 그 다음에 어디 분당, 그 다음에 압구정 이런데 이제 저희 팀들이 다 가서 컨설팅을 하고 계속 스터디를 하고 입시 요강을 분석하고 아이들의 어떤 학생부를 공유하고 막 이런 일을 하면서 계속 컨설팅을 해왔는데, 컨설팅이 정말 왜 어려우냐 하면, 첫 번째, 제대로 하려면 많이 할 수 없어요. 제대로 하려면 많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많이. 그러니까 학생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학생들을 갖다가 뭐 100명을 컨설팅 해달라 못해요. 할 수 없고요. 많이 할 수 없고. 두 번째는 이게 아이들이 옆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애들은 아까 카톡 뭐 예를 들었는데 이게 돌아버리거든요, 아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학교마다 이게 수행평가부터 출발하거든요, 보통. 근데 수행평가를 좀 나눠서 내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언제부터 쏟아지기 시작하느냐? 3월 말 4월 초부터 수행평가 쏟아지기 시작해요. 갑자기. 근데 그때가 이제 뭐 할 때죠? 중간고사 준비를 막 들어갈 때예요. 애들이 바빠. 저희도 바빠지잖아요. 그럼 저희는 뭘 하냐면 학교별로 이제 쏟아지는 자료들을, 그 내신 자료들이죠. 그걸 쫙 모아요. 프린트 나오죠. 뭐 부교재 뭐 나오고 선생님 수업하는 거 뭐 나오고 막 나올 거잖아요. 그런 걸 또 다 자료로 만들어야 돼.
학교별로 다 이렇게 워딩을 해야 될 거죠. 워딩을 해서 그 작년하고 비슷하네. 그럼 작년 것도 갖다 쓰고 바뀌었네. 여기 선생님이 바뀐 모양이다. 그러고 어떤 학교는 뭐 8반이다. 그러면은 4명 선생님이 다르게 들어가는데 선생님이 또 다르게 가르쳐. 그러니까 내용이 다르다는 게 아니라 양상이 다른 거죠. 그러면 출제를 누가 할까도 또 고민해야 돼. 애들한테 물어봐야 되고. 막 이런 일을 할 때거든요, 그때가. 근데 수행표가 막 쏟아지는데 이걸 갖다 이제 텀을 주면 되는데 갑자기 애들이 학원으로 뛰는 소리예요. 선생님, 저 오늘 수행표가 6개인데 어떡하죠? 국어, 영어, 수학 뭐 이게 한꺼번에 쏟아지는 거예요. 어떤 과목은 2개. 그러면 이제 애들이 학원을 안 오고 내신을 빠지게 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이제 관리해주고 수행평가 체크하고 수행평가의 방향성이 그 다음 스텝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까를 막 이런 것들을 그 짧은 기간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아까 우리 김태훈 선생님이 얘기하던데 언제 해야 된다고요? 미리 해야 돼요. 미리. 그러니까 보고서를 미리 써놔야 돼, 사실은. 설계를 다 해놓고 거기에다가 나오면 매칭시키게끔만 이렇게 해놔야지 그 짧은 한 2주 정도의 시기에 그만한 걸 어떻게 해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애들이 옆에 있지 않으면 이 컨설팅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이해하셨죠? 무슨 얘기인지. 그렇잖아요. 현실적으로 시기가 너무 짧다니까요.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컨설팅은 비용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비용을 받기가. 이 계량화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일을. 누군가 애들 뭐 진로를 갖다가 파악을 하고 그걸 갖다가 뭐 그 통합과학에서 뭐 뭘 하자 그러면 주제를 어떻게 잡아라를 강의를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잡아갖고 오면 그게 그 아이의 진로와 적합한지 균형이 맞는지 검토를 해줘야 되고 보고서를 만들면 그거를 어떻게 해줘요. 이게 다 일이잖아요. 이게 다 일이거든요. 그다음에 1학년이 끝나면 1학년 때 학생부를 쭉 다 읽어보고 그 학생부에서 뭔가 이 아이의 방향성과 관련하여서 빠진 부분이 뭔가를 미리 체크해주고 그걸 2학년 때 보강하도록 애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이게 다 일이에요. 근데 이런 일을 갖다가 비용을 받기 어떻게 비용을 받을 거야 이거를.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는 가능하면 외부 컨설팅을 잘 안 하려고 그러는 거죠. 가능. 우리 애들은 그냥 해주면 되고 사실 우리 애들은 월화수목금토일 다 있는 애들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 학원에는 그 학원을 다니는 아이들이 뭐 일부 과목만 다니는 애들이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월화수목금토일 다 올인하는 애들이 지금 거의 다죠. 거의 다일 거야 아마. 뭐 한두 명 빼놓고 완전히 월화수목금토일 올인을 하는데 어머니 그런 표정을 지으시는 이유는 그렇게 우리 애는 못할 것 같은데 뭐 이런 건가요? 근데 월화수목금토일은 공부를 안 할 거면 좋은 대학을 안 가면 돼요. 양보해야죠. 그죠? 저는 뭐 워라밸을 위해서 주말은 좀 쉬어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월화수목금토일 다 공부하는 애들한테 좋은 대학은 양보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편안하게 살면 돼요. 대학이 뭐 중요해? 뭐 이렇게 살면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학의 정원이라는 건 희소한 자원이기 때문에 그런 대학을 가고 싶으면 자기의 시간을 투자를 해야죠. 그걸 어떻게 그냥 꽁으로 얻어요. 어쨌든 그런 거고요. 그래서 근데 컨설팅을 또 해야 되는데 이게 학교별로 또 문제가 있어요. 학교별로.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1학년은 그래도 골고루 퍼졌어. 학부모들은 쏠림이 없잖아 지금. 우리 애들이. 아주 골고루 퍼졌어. 아주 이상적이에요. 근데 지금 2학년은 얘네들 1년 선배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 화학 1등급이 아마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얘네들 4%잖아요. 4%거든요. 그러니까 1등급이 4%잖아요. 근데 화학이 지금 걔네가 선택자가 60명대인 것 같아요. 그럼 1등급이 2명 아니면 3명이거든요. 근데 저희 애들이 화학을 선택한 애가 6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예. 이과만 6명이거든요. 예. 근데 그 6명 중에 5명이 1학년 때 1점대 내신을 갖고 있는 애들이에요. 얼마나 치열해요. 그래서 애들, 제가 이제 엊그제 상담을 하다가, 야, 너 임마, 걔가 이제 좀 늦게 들어와서 화학이 좀 빠진 게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막 보충돼주고 그랬는데, 너 화학 1등급 받아와 그랬더니, 선생님, 제가 1등급을 어떻게 받아요? 왜 못 받아와? 그랬더니, 아니 뭐 누구도 있고 누구도 있는데 어떻게 만자는 거예요? 그래갖고 네가 걔를 이기면 되지. 그래갖고 선생님이 뭐 좋아하는 애잖아요. 야 그게 무슨 상관이야 임마. 싸움은 냉정한 거고 이뻐하는 거고 성적하고 그럼 완전 원싱 원하더지. 근데 지금 이게 학교별로 또 너무 많은 애들을 컨설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죠? 비슷해질 수 있어요. 내용이. 그래서 한 학교당 뭐 예를 들면 한 4-5명 정도까지가 적당한 숫자인 거예요. 그 이상 넘어가면 또 안 돼. 근데 우리 애들 요번에 이제 여러분 학년 애들은 좀 이렇게 좀 골고루 퍼져 있어서 좀 그렇게 좀 편할 것 같고 아까 뭐 동아리를 만들어라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치 활동을 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 또 어느 정도 애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외부 학생들한테 컨설팅을 좀 개방하자. 명수가 좀 어느 정도 확보가 되려면
그래봤자 한 10명이에요. 외부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숫자가.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그렇게 막 애들을 다 챙기고 야밤에 카톡 받고 챙길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외부 학생들이 신청받아서 한 10명 정도만 우리 애들이랑 붙이거나 이런 식으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김태원 선생님은 뭐 느끼셨겠지만 제가 이제 김태원 선생님이랑 굉장히 친한데, 김태원 선생님은 이과인데 뭐 그 미생물학과 들어와서 이제 생명과학 박사까지 하고 이런 양반인데 굉장히 문과적 감수성이 있어요. 이게 김태원 선생님이 저희 아이들을 이렇게 쭉 컨설팅을 해주면서 낮이고 밤이고 뭐 카톡도 받아주고 막 하는 게, 사실 이건 뭐 비단 꼭 뭐 무슨 비용을 얼마 줘야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애정이 있어야 돼요, 애들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애들이라는 생각이 있어야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왜 통합과학이냐, 처음에 뭔가 이렇게 본인의 어떤 진로와 관련된 무슨 그 주제를 설정할 때 제일 많은 게 사실은 과학이에요. 할 게 제일 많아요. 그래서 과학을 기반으로 해서 수학으로, 과학을 기반으로 해서 사회로, 과학을 기반으로 해서 뭐 영어로,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게 제일 편해요. 그래서 통합과학 갖고 출발하는 게 제일 좋다. 설정을 할 때 중심 과목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중심 과목 연계, 전공도 이과 학생들은 다 대부분이 과학이죠. 그렇죠? 네, 거기서부터 통합과학에서 출발해서 고2 때 물리로, 화학으로, 생명과학으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게 제일 좋고, 그래서 통합과학과 하는 건데, 문제는 그래서 이제 김태원 선생님이 이제 뭐 쉽게 얘기하면 팀장 정도를 맡는 거죠. 요 프로젝트에 1학년 학생들에 그렇게 맡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황상 선생님인데, 저희 학원에서 2009년도부터 강의하셨으니까 지금 16년째인가요? 태어날 때 2009년생인가? 얘네들이 응아잉 할 때부터 저희 학원에서 강의를 하셨는데 지금도 강의를 하고 계신데, 왜 이분이 계속 강의를 하느냐, 그 이유가, 이게 아시겠지만 학원 강사라는 이런 직업은 이직률이 굉장히 많은 직업이에요. 한 학원에 그렇게 오래 안 있거든요. 저랑도 뭐 싸울 때도 많았죠.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게 대체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희 학원에 뭐 예를 들면 뭐 서울대 기계공학과에 간 아이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일반 전형의 아까 그 면접 문제 보셨잖아요. 아까 서울대 일반 전형 면접 문제 샘플로 뭐 연대 것도 보여주고 하던데, 그런 면접 문제를 누군가 가르쳐야 될 거잖아요. 연대에 지금은 이제 없어졌는데 과학논술이라는 게 있었는데, 뭐 저희 학원에 연대 기계공학과를 논술 전형으로 갔거든요. 걔가 수학하고 물리를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걔한테 수학 논술이나 물리 논술을 누가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럼 물리 논술을 가르치려면 일단 대학에서 출제한 문제를 당연히 풀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대학에서 출제한 문제와 비슷한 모의고사를 출제할 수 있어야 가르칠 수 있는데, 그런 선생님이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물리 선생님이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있느냐? 제가 알기로는 5명이 안 될 거예요, 아마. 못 바꿔요. 대체가 안 되는 선생님.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뭐 물리 관련해서 면접을 간다, 뭘 간다 이랬을 때, 이거 선생님 얘 좀 가르쳐 주세요. 뭐 우리 김태원 선생님 의대 면접, 저희 학원 의대 면접 다 하거든요. 예. 또 딴 얘기인데, 지금 6층에 가면 데스크에 누가 앉아 있는데, 예. 그리고 이제 이번에 대학 가나 우리 제자인데, 걔가 서울대, 연대, 고대를 다 붙었어요. 근데 걔가 문과예요. 문과인데 그냥 원서 6장을 쓰는데 서울대, 연대, 고대를 다 썼으니까 원서가 남잖아요. 그래서 그냥 인하대, 의대를 하나 썼는데 그게 덜컥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문과의 이 비애입니다. 서울대, 연대, 고대를 다 등록을 안 하고 인하대, 의대로 갔어요. 저희 학원의 조교들은 100% 저희 제자인데, 다 저희 학원에서 3년 동안 공부하고 좋은 대학 간 아이들이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롤모델도 되고 뭐 수학 질문도 받아주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저희 또 지금 서울대 약대 다니고 있는 제자 하나는, 걔는 1.12였어요. 걔는 부산대, 의대, 전남대, 의대 다 붙었는데 서울대 생명과학과를 갔어요. 서울대 생명과학과 갔다가 김태원 선생님이 물론 면접 다 가르쳤고, 근데 걔는 생명과학부를 다니다가 약대로 편입을 했어요. 그리고 올해는 없고 작년에 저희가 서울대 하나 보냈죠. 저희 학원 출신에 의대 간 애가 있고, 그 다음에 출신에 저희 학원에 서울대 간 애가 있죠. 당연히 여럿 있습니다. 저희 학원 출신에.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되는 애도 이과 애가 하나 있는데, 걔도 뭐 특별한 이변이 없으면 서울대 갈 거예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고등학교는 중요하지 않아요. 아이가 중요합니다. 고등학교는 중요하지 않아. 어떤 고등학교에서 좋은 대학을 못 간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저희 학원 실적을 보면 관악동작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는 중요하지 않아요. 본인 학교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세요.
본인의 학교에 대한 애정을 가지시고 본인의 학교가 못하는 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바꾸시면 돼요. 좋은 학교로. 그럼 좋은 학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갖고 학교를 다녀야지 우리 학교는 뭐는 안 되고 뭐는 안 되고 뭐 이렇게 하면 그리고 학교 아까 제가 뭐 그 이런 세특이고 뭐 이런 것들도 본인이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선생님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절대. 동아리도 마찬가지고 뭐도. 여러분들이 선생님을 움직이는 거지 학교에서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바꿀 거냐의 방향성을 선생님들이 도와주는 거지.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어쨌든 그래서 그 아까 이제 우주의 기원이라는 책을 아까 보셨잖아요. 그거 갖고 아이들이랑 이제 독서 같은 거를 갖다가 같이 하면서 애들이 주제를 골라오면 그 주제에 나오는 그 내용이 뭐 물리 관련 내용이면 물리 선생님이 강의를 해줘야 될 거고 화학 관련 내용이면 화학 선생님이 강의를 해줘야 될 거고 뭐 생명과학 관련 내용이면 너무 젊어서 애들이 웃는 것 같은데 네. 이분도 저희 학원에서 지금 2009년도부터 강의하신 분입니다. 예. 저는 이제 그 아이들 그 관련해서 저런 학생부 관련해서 뭐 그냥 도저히 안 되겠으면 야 앉아 원장실에 앉아 노트북 갖고 직접 치기도 하고 지금부터 써보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제가 안 되겠으면 과학 선생님한테 연결해 주기도 하고 뭐 저는 전공이 이제 인문사회과학 쪽이니까 그쪽으로 이제 연계하거나 아니면 영어 관련된 걸 도와주거나 아니면 학생부의 균형을 잡아주거나 그런 역할을 이제 하면서 아이들이랑 상담을 이제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오규석 소장님 지금 8층에 계신 컨설턴트인데 이분이 이제 주로 기록 같은 거 관리를 다 하실 거예요. 그리고 학생부의 방향성 이런 거를 다 정해주시고 우리 컨설팅 팀입니다. 여기 다 저희 학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이고 이런 분들이 이제 힘을 합쳐갖고 아이들 입시 컨설팅을 진행할 거다. 애들이 만나는 선생님은 다 다르죠. 분야마다 다르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그 어떤 주제와 관련해서 아이들한테 주제 강의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리포트 같은 걸 썼을 때 그거를 왜 학문적으로 검증도 해줘야 되고 방향성도 설정해줘야 되고 손이 굉장히 많이 가요. 그래서 많이 할 수는 없고 결론을 말씀드리면 어쨌든 저희 재원생도 그렇고 외부 학생들도 그렇고 이런 컨설팅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신청을 하시면 그러니까 내부생들은 뭐 당연히 신청하면 다 하는 거고 외부생들은 그 저희 학원 안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죠. 학생들은 이제 10명 정도 이내로 이렇게 해갖고 학교별로 묶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 오늘 약 2시간 동안 설명회 진행을 했는데 저는 그냥 앞뒤로 그냥 배경 설명만 해서 중간에 김태훈 선생님이 내용적인 것들을 많이 설명을 하셨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죠? 네, 의미가 뭐 내용은 다 이해 못하더라도 방향성만 정확하게 설정하면 되는 거니까 복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